안녕하세요. 스틸데일리 박현욱 기자입니다. 오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기획의 두 번째 시간으로 최근 철강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철강 통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철강 주요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우회 덤핑 규제 범위도 제3국 가공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철강 수입 시 MTC, 즉 품질 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화 단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철강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틸앤스틸 철강연구소 유승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스판과 열연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반덤핑 조치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최근 글로벌 철강 시장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산 그런 저가 물량이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국내에도 사실은 중국산 제품들이 저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일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 덤핑 사례가 나타났고 그러한 차원에서 국내 철강산업 보호 차원에서 일단 반덤핑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철강 제품에 있어서 뭐 열연이나 후판과 같은 탄소강 판재료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처음이에요. 왜 그전까지는 그러한 반덤핑 조치가 없었는가 하면 사실은 그 이전에도 중국산 철강제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제들은 사실 저가 수출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때 저가 수출이 많았지만 우리가 반덤핑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거는 덤핑 수입이 되더라도 국내 철강사들의 피해가 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AD 반덤핑 관세 부과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 수요도 좀 줄어들고 국내 철강사들의 어떤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수입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덤핑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손실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로 일단 나타났으니까 일단 반덤핑 조치를 실제로 이제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반덤핑 조치 이후에 시장 변화도 나타났습니까? 반덤핑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 판정을 하고 반덤핑 관세율을 또 부과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작년 8월 이후부터 사실 뭐 열연이나 후판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국내 가격도 조금 올라가는 반덤핑 조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반덤핑 시행이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을까요? 열연이나 후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하고 일본산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양국으로부터 수입이 조금씩 줄면서 그게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열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이 월 한 1만 톤 이하였는데 AD 부과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한 3만 톤, 4만 톤으로 막 증가하고 있고 후판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게 한 월 한 5천 톤 이하였어요. 그런데 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난 다음에는 10,000톤 이상으로 그렇게 수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과 일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좀 더 증대시키는 그러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MTC는 우리가 일반 약자긴 한데 영어로 말하면 밀 테스트 서티피키트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철강 제품의 성분이나 그리고 또 품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품질 검사 증명서입니다. 사실 이건 지금까지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 하지는 않았죠. 근데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밀시트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딱 이렇게 붙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입할 때 이제 의무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면 택가리도 하고 이런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MTC를 딱 제출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 밀시트를 보면 원산지가 어디냐, 제강을 샘물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게 원산지를 조금 더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MTC 제출을 의무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전까지는 MTC가 의미가 없었어요. 이게 원산지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무관세였잖아요. 수입에 대해서 무관세였기 때문에 원산지에 상관없이 그냥 수입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D를 부과하니까 AD는 특정 국에 대해서만 부과하잖아요. 정말 이게 밀시트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이게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구나, 혹은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안 그러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밀시트를 조금 더 강화하고 의무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은 이미 개정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시행 규칙하고 통관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의무화 제도 자체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도 자체는 수입 자체를 우리가 제한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원산지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강 원산지 관리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과연 이 제도, 원산지 관리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그 AD를 하지 않으면 그 원산지 관리라는 게 별로 우리가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AD를 부과하면 그 특정 국가의 제품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산 열연에 대해서 AD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산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산지 규정을 일단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MTC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MTC에는 그 샘물을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덤핑이 과연 이게 중국에서 소재가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한 단계 더 거쳐서 일단 일부 제품이 좀 변형이 돼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우회 덤핑이라고 하는데, 이 우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MTC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회 덤핑을 방지하는데도 이런 MTC 제도가 지금 의무화를 시켜놔야 되겠다, 신속하게 그런 의무화 제도를 마련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업계에서는 아마 MTC 관련해서는 7월부터 이제 시행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회 덤핑 방식도 점차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회 덤핑이란 말 이전에 우회 수출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각국마다 우리가 관세율이 다를 때 베트남에 대한 관세 다르고 중국에 대한 관세 다르고 일본에 대한 관세 다르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부과하는 관세가 중국보다 낮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출돼서 베트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관세를 적으니까 우회로 이렇게 수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회 수출을 할 필요도 없고, AD를 더 부과했을 때는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면 30 몇 프로의 관세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베트남에서 약간 손질을 보고 약간만 가공해서 그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수출하면 무관세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지금 후판 제품에 대해서 AD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용접을 한다든가, 혹은 거기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뭐 칼라 강판으로 둔갑을 시켜서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우리는 우회 덤핑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회 덤핑을 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이걸 우회 덤핑이라고 해야 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우회 덤핑으로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핵심 판단 기준은 제품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마 핵심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우리가 철판은 이제 넓이도 넓고, 그죠? 판재료는 길이도 뭐 여름 강판 같은 경우에는
코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걸 뭐 잘라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거 뭐 자른다든가 조금 접합을 한다든가 근데 그걸 갖고 가서 해체하기가 매우 쉬운 형태로 그렇게 했을 경우 HS 코드가 바뀔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걸 우회 수출로 판단할 거냐?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냐? 이런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게. 근데 워낙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경미한 변경,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경미한 변경이란 어떤 경우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 좀 정확하게 그 사례를 좀 모아서 정의를 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 그런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렇게 AD를 했지만 이게 우회 덤핑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판단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매우 많고 그런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런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최근 철강 통상 환경은 반덤핑 조치 확대, 우회 덤핑 규제 강화, 그리고 MTC 제출 의무화 같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통상 질서가 완제품 중심에서 쇳물 관리 단계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틸데일리였습니다.